제가 TV를 막 보는 사람도 아니고 TV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주 늦은 밤 퇴근해서 TV를 틀었는데 우연찮게 보게 된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KBS 다큐멘터리 중에 세계의 교육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교육 강국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곳의 아이들과 인터뷰하고 그곳의 교육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고 하는 프로인데 지난주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에 하태균 교수님이 핀란드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세계 수학경시 대회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나라이고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굉장한 교육 강국이죠. 그래서 늦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부제목이 이런 부제목이 달렸더라고요. 핀란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부 또 핀란드 정부가 교육을 바라볼 때 그들의 교육 철학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목부터 좀 감명받아서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수업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르고요. 무학년제로 수업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과목 선생님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융합교육을 얘기하듯이 다른 과목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서 학년 구분 없이 통합해서 두 과목을 같이 토론하면서 가르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말미에 고3 아이들을 하태균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아이들이 자기 졸업 시기를 늦추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4학년에 하는 아이도 있고 3년 반 만에 하는 아이도 있고 3년 만에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3년 만에 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런지를 또 일일이 인터뷰하시는데 3년 반에 졸업하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3년 반에 졸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냐? 자기가 학교 수영부 소속인데 수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한테 수영 일주일에 주 5일 이렇게 수영하는 수영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6개월 정도 학교를 더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하태균 교수가 그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냐? 엄마 아빠가 환영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찬성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3년 6개월 만에 한다. 4년 만에 하는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이런 거에 대한 좀 답을 얻고 사회에 나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하고 싶은데 그런 질문들에 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을 4년 만에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남학생은 자기는 대학 진학을 할 거라서 입학원서도 냈다. 근데 대학 가면 6개월 대학 다니고 6개월 후에는 군복무를 할 생각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핀란드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에 복학할 생각이다. 분명한 자기 진로가 있는 거죠.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될까? 그래서 또 생각해봤죠. 잠을 안 자면서 왜 이럴까? 저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와서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그것을 기념하고자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게 1996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너무나 슬픈 역사이지 않습니까? 국민학교가 어떤 말의 줄인 말인지는 아시나요?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이라는 뜻이죠. 그거의 줄임말이 국민학교입니다. 우리는 어쩌자고 독립하고 나서 50년 동안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답습했는지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실제로 일본식 교육을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참 답답하죠. 지배 받아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게 굴욕적인 복종이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육제도, 그런 교육체제 하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40대, 50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창의성이라는 건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도 초등학교 이후에 교육개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매번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저희가 새로운 학년 올라가는 걸 봄학기로 시작을 하는데 가을 학기로 변경하자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느냐 마느냐 이랬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무학년제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없이 가자,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633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창의적인 인재, 통합형 인재, 혁신적인 이런 말들은 바뀌었지만 교육 안의 시스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교육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같은 사람들이 나는 양심 고백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유튜브에서 열렬하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봐야 니네 소용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고민해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니네가 누구인지 찾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메가스터디를 만든 대한민국 거대 기업의 총수이신 손주은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달라진 건 없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아이들의 머리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왜 도대체 선생님들은 니네 이거 배웠지? 학원에서 배웠지? 이러고 진도도 안 나가지고 막 건너뛰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진도를 이만큼 나가 있고 내가 학교를 왜 다니지?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인가요? 전 이런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보단 의미가 없어, 학교 안 갈래,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면 그것을 마치 고무줄로 꽁꽁 묶어매듯이 절대로 안 된다, 너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싸우고, 지금 이미 개학입니다. 이미 어머님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2학기는 잘 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에 떨고 학교를 안 가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 속에 이렇게 이 두려움에 휩쓸리시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이 현실을 절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교육을 받았던 40대 후반부터 50대인 저희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 나이가 지금 59세, 제가 죽으려면 앞으로 30년이 더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그럼 이 사회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사회의 주축인 40대 후반과 50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가치관들을 가진 채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아이들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 수학학원이 대한민국처럼 많은 데가 없고 수학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학 강국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할까요? 한 번도 세계 수학경시대회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1, 2위는 늘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도 우리는 세뇌당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비교 문화 속에서 남들을 이겨야만 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만 분당 바닥에서 저 집 아들보다 우리 집 아들이 잘하면 그걸 우월하다 생각하고 그저 서울대 가면 성공한 걸 생각하는 이 시스템과 이 가치관 속에서 저는 좀 절망스럽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터닝포인트 스쿨을 파일럿으로 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든 청소년 아이들 동기부여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늙은 몸을 이끌고 또 스타트합니다. 그런데 전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아이들 30년이나 지나야지 달라지는 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라면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어머님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우울증 걸린 아이를 등 떠미실 일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그래 너는 인생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니라고 물어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식탁 위에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집 아이라고 그러면 설사 이 아이가 전교 꼴등이라고 해도 이 아이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김지연이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김지연 박사의 대학교 졸업 학점은 정말 창피하게도
바로 2.1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내내 정말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도 했었던 사람이고 오죽하면 교수님한테 너 양극성 장애야 약 먹어야 돼 조울증이란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었던 사람입니다. 왜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 행동의 근원이 뭔가? 이걸 따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20대 10년을 보냈던 사람이 김지연입니다. 그런데 전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9등급 받는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전 정말 부모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서 이 아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마음숲에 오신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바뀌는 것보다 더한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